이번에는 어떤 분이 기문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문선이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우선 그 기문선이 있는 방위를 이제 일컬어서 이제 기문방위에서 기문방이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지금 8원의 시기입니다. 2004년 이후에 2023년까지 8원의 시기고 2024년에 들어가면 9원의 시기로 접어드는데 8원의 시기에 맞춰서 2004년 이후에 많이 등장한 것이 이제 전원주택, 그 다음에 캠핑장, 그 다음에 등산. 아무튼 그 밖에 나가서 별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8호는 개상으로 간계라고 하는 건데 이 간계는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관련된 그 기업, 그 업무 분야 등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되면 구운의 시기로 돌아갑니다. 구운의 시기. 그래서 구운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집을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든지 집을 지을 때 기문선 방위에 대문을 내면 흉한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문선 방위가 어딘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흉한가, 흉하지 않는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기문방위다. 그러면 기문선이 지나는 방위를 의미합니다. 기문선. 기문방위는 기문선이 지나는 방위인데 기문선이 지나는 방위는 여기에서 말하는 동북방 기문이라고 적혀 있죠. 기문. 그 다음에 이제 서남방은 인문, 그 다음에 서북방은 천문, 그 다음에 동남방은 지호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쪽 동북방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문방은 이 서남방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에서 봤을 때 8개 방위로 360도를 분할을 하면 이 각 계상마다의 범위는 45도 방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5도 방위, 즉 기문선이라고 해서 일정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구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역. 주로 이제 그 축간인에서 인자, 인산, 그 다음에 신양, 여기에 중점을 둬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주로 기문방이라고 하면 이 45도 범위 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방위에는 문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는 뭐 침실을 두면 안 된다. 또는 뭐 에어컨, 뭐 전자기기, 음향기기 등을 두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방인데 과연 그러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음향의 교차가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로서 오행은 북방이라든지 서남방은 모두 오행은 중앙 토로 되어 있습니다. 토와 같습니다. 오행은. 여기에서도 보면 이 어느 책에서 방이나 집터의 중심에서 보아 동북 45도의 범위는 표기문, 남기문이라 부르며 혹은 벽면에 상반되는 서남 45도 범위는 이기문, 혹 여기문이라고 한다. 표기문과 이기문 그리고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기문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표기문과 이기문은 재병, 아니 재문, 문을 놨을 때, 놓았을 때 재난을 가져오는 문이다. 질병을 야기하는 문이다.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재문, 병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풍수작용과 영향력은 매우 크게 본다. 중점은 풍수포옥에서 기문선의 근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개의 방이 동북방향과 서남방의 방위는 모두 음기가 매우 강한 선이다. 그래서 사람이 문을 두고 활동하기에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게 대문을 두거나 침실문, 사무실문 등이 이쪽에 오면 귀신이 드나드는 기로와 소통하니 집안이 불안해진다. 안 좋다는 것이고요. 침상을 두면 안 된다. 주방을 두면 안 된다. 또한 행동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조기는 에어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음향기기 등을 두면 기문을 범한 것이다. 기문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 주의사항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 두게 된다면 흉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둥에 대해서 보면 기문선을 범하면 기둥의 효과에 대해서 가벼울 경우 사업장애, 혼인불순, 질병에 걸리고 소송과 감옥 가는 일 등이 발생한다. 심하면 집안이 망하고 사람이 깨지며 여주인은 특히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것 때문에 안 들어보신 분은 상관이 없는데 들어보신 분은 왠지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안 좋은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더 자세히 아까 동북방향은 남기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에게 응엄하고 서남방에 문을 두면 대부분 여성에게 응엄한다. 그리고 주로 무슨 재난이냐? 혈광의 재난이다. 혈광의 재난은 피를 보는 겁니다. 피를 보는 것이니까 수술이라든지 사고로 몸을 다친다든지 이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에 흉물이 함께 있으면 흉한 힘은 더욱더 심해진다. 예를 들어서 곱게 뻗은 도로가 문을 상충하거나 문이 올라가는 계단을 마주대하고 있거나 오지의 명계, 흉방이 동시에 겹쳐오는 것 이런 것 등은 더욱더 흉하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일부 중국, 대만 등의 일부 도사들께서는 이런 흉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색상이라든지 또는 물건의 오행을 통해서 순환시키거나 또는 공 모양으로 된 흑요석을 7일간 개강을 하고 거기에 기력을 대해서 기문 방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동북 방향에 문을 냈습니다. 문을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동북 방향이면 비문방이기 때문에 안 좋아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기가 또 변했습니다. 변했고 실제는 24방위가 있는데 그걸 축소하면 8개 방위로 크게는 분류가 되고요. 세분화시키면 24개 방위로 분류가 되는데 각 방위마다 기둥이 정해져 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조건 흉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동북방향과 서남방향에는 문을 두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제 관점으로서는 동북방향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흉하고 절대적으로 길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운의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운의 흐름을 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 환경을 보고 문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운과 천기와 지기, 땅의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문의 위치를 어디로 놓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동방향은 기문방이기 때문에 흉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은 꼭 유의하시고 동방향으로 내도 잘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자의 천기인 시운에 따라 기름은 달라지고 그 주변의 정황인 지기가 영향을 주고 사람의 활력인 인기가 한몫을 해서 그 세 가지가 조합되어서 하나의 현상, 기라고 흉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느 하나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은 절대성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변하고 있다는 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변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 그 변함 속에 길도 있고 흉도 있는 것이죠. 제가 문을 내준 사례가 하나 있는데, 사무실을 보면 이쪽이 북문입니다. 북문인데 동북 방향의 문으로 실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자향은 이제 미산 축향이기 때문에 북향인데 북향에 가까운 동북향입니다. 그래서 이 북문은 봉쇄하고 동북 쪽에 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풍수 배치를 하고, 풍수 포국이죠. 풍수 배치를 하고 정택을 했습니다. 정택. 정택은 집의 정화작용인데 도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가에서. 그래서 실제 풍수포국하고 정택을 병합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찌됐든 이 문의 위치를 동방향으로 바꿨으나 실제 사업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경험상으로 봐도 동방향이 기문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문을 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기와 지기와 사람의 기운인 인기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 자리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